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정경 의원님 모시고 오늘 잼버리 사태와 관련돼가지고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처음 네, 손상TV에 출연하셨는데 네. 처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상대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입니다. 네, 네. 우리 손상희 TV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의원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의정 활동하실 때마다 의원님 네.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네. 기자회견 하신 내용도 좀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 잼버리와 관련돼가지고 정말 많은 네.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요즘 잼버리 사태와 관련돼가지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잼버리 사태가 이제 저희한테는 갑작스럽게 이게 떨어진 건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여가위 간사하다 보니까 이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 8월 1일부터 이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잼버리 개영식을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네네네.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 이제 개영식 첫날부터 이게 잘 굴러갈 것인가라고 음, 의심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과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음, 이런 이제 사단이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막판에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서 네네네. 태풍도 오고 뭐 네. 그런 이제 핑곗거리도 네. 생겨서 이 이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였던 잼버리를 우리가 이제 K 잼버리로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죠. 뭐 종교계, 뭐 학계, 지방자치단체, 뭐 전국의 여러 공무원들, 무슨 경찰, 네. 뭐 하여튼 거의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이거를 이제 성공적인 K 잼버리로 바꿔서 음, 이렇게 이제 그나마 큰 잘못 없이 이제 마칠 수 있게 네.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후속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네네네. 많이 그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맞습니다. 들여서 진행한 행사인데 이렇게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뭐가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 내용인지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네. 조목조목 네.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음,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국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사태의 가장 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한마디로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그 집을 살 때 네네네.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집 사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네. 그 첫째가 로케이션, 음, 이제 장소를 잘 골라야 된다는 네네네네. 거죠. 둘째가 로케이션, 네. 셋째도 로케이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3대 요건 그러면 뭐 세 가지가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잼버리장이라는 게 이제 캠핑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캠핑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숲이 좀 있어서 그늘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단단해야 그쵸. 텐트를 치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지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엉뚱하게 이렇게 새만금에다 해놨잖아요. 사진을 근데 좀 이게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새만금 중에서도 우리가 새만금 그러면 우리가 언제적 새만금입니까? 사실 그쵸. 이게 메꾼 지가 한 10여 년이 돼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는 그쪽에서 어디서 하는 줄 알았어요. 새만금 어, 잼버리 하니까. 근데 이 막상 가보니까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 지금 지도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요 새만금 전체 이 녹색 부분 중에 맨 남쪽 거기에 음,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이 저게 또 좁지도 않아요. 여의도의 3배나 되는 야, 면적이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8.84 평방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네네네. 생갯벌이에요. 음, 이거를 메워가지고 잼버리 부지로 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메워지는 과정도 정말 길고 복잡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걸 메우느라고 이제 온갖 편법 다 동원한 겁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저 부지를 메우는 데 있어서 네. 국민 세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 세금을 얼마나 쓴 건가요, 그러면요, 이게? 이게 이제 세금을 썼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제 네.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어, 처음에 이제 이거를 메꾸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한 이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이 생계벌을 메꿨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생계벌을 메꿨는지, 아니 생계벌을 왜 잼버리 별이 묘지로 부지로 선정을 했는지 없는지. 선정했는지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잼버리는 그냥 뭐라 그러나요? 하나의 수단, 수단이고 실제로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 저 지역을 저 야영장 부지로 대회장 부지로 고집을 네. 한 네. 거더라고요. 전라북도 측에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생계벌을 새만금 부지로 지정한 다음에 당시 2016년에 당시 전북도지사가 송하진 네. 도지사였는데 이 전북도지사가 이 잼버리는 새만금 SOC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음, 2017년에는 아예 도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전북도에서 네. 도의원이 잼버리를 유치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만금 개발이다. 그 잼버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잼버리 유치 목적이 새만금 개발이다. 개발이래요. 근데 이거 공언한 겁니다. 이거 이제 도의 회의록 같은데 다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이 2017년 11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그리고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SOC 중에 공항을 또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시지만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공항 착공도 안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잼버리 다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은 공항 없어도 잼버리 다 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있다. 네. 얘기예요. 그런데 공항 한다는 명목으로 SOC 사업한다고 돈은 끌어갔잖아요. 그럼 사실상 잼버리는 아, 핑계였고 SOC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잼버리를 글쎄 열었다라는 그게 제 것이 말이 아니라 네. 전라북도 관계자 모든 도지사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다 공헌을 한 게 기록이 다 남아 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잿밥에만 뜻이 네. 있었다. 이게 잼버리를 네. 하나의 이제 저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또 그냥 이게 매립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이 매립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여의도 3배가 넘는 면적인데 이게 매립이 쉬웠겠습니까? 그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매립을 하다가 매립이 지지부진한 네.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당시 총리가 나서요. 이제 당시 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게 이제 새만금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네. 근데 이제 총리가 새만금위원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회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날짜까지 다 특정돼 있는 거예요. 네. 제 얘기가 네. 아닙니다. 2017년 12월 6일인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갯벌 메꾸는 게 지지부진하니까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리께서 네. 나서서 말하자면은 잼버리 부지가 이제 네. 관광 레저 용지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레저죠. 네. 근데 관광 레저 용지를 농업 용지로 변경을 네. 하자고 일단 네. 그랬는데 실제로 변경을 예,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농업 용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따올 수가 있어요. 네. 농지 관리 기금 네. 얼마를 따왔는지 아세요? 얼마 따왔죠? 150억 원. 2,150억이요? 2천억이 넘어요. 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끌어다 쏜 편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광 예. 레저 지구인데 관광 레저 그거를 용지인데 용지인데 그거를 농업 농업 용지로 용지로 변경을 바꿔서 했어요. 용도를. 그래서 농지 기금을 2,150억을 따와서 지금 그 생 갯벌을 메꾸려고 했다. 메꿨다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이 잼버리의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네. 왠 줄 아세요? 농업용지로 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 가면 어디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지로 매립을 하니까 보통 이제 택지나 관광 레저 용지면 상하수도를 깔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아. 그냥 농지니까. 아니 그쵸. 농지는 뭐 농사 그쵸, 짓는데 그쵸. 상하수도 그쵸. 시설이 왜 예, 필요해요? 그쵸. 하수도가 그쵸.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농지니까 완전히 그냥 매립을 해갖고 그것도 이제 대지만큼 높을 필요가 없어요. 농지는 낮아도 되니까 낮게 평탄하게 매립이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죠. 배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웅덩이가 생긴 겁니다. 그 비만 조금 오면 물웅덩이가 배수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물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물웅덩이에서 뭐가 자라죠?
모기 같은 모기가 해충들이 해충들이죠. 자라요. 예. 웅덩이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가니까 개영식 하는 날 그 이제 그 VIP석이라 그래갖고 맨 앞에 이제 무슨 뭐 장관, 국회의원들 앉는 자리에는 요만한 모기 기피제 하나씩 갖다 놨더라고요. 모기 막으라고 뿌리라고. 근데도 저 발등이랑 잔뜩 네. 물렸어요. 아, 모기에. 근데 이제 이게 그 배수가 안 되니까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가 아주 곳곳에 여러 개 생기니까 해충들이 자라고. 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칠 수가 그쵸. 없잖아요. 집안이 네, 강해야 네, 되는데 네. 물르니까. 네. 그래서 무슨 한 높이 15cm래나 팔레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플라스틱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수천 개를 동원한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덥지, 습하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잼버리의 일본의 야영장 네, 말씀 안 네, 드렸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2015년에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가 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갯벌을 메꾼 땅에서 잼버리를 네, 했답니다. 그랬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왜냐? 저거는 메꾼 지 1965년에 매립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아, 메꾼 지 50년이 된 50년, 그쵸.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진에 보시면은 주변에 숲이 있잖아요. 네네네. 숲이 있고 나무 많고 그린 녹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잼버리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래서 이제 풀도 자랄 잡초만 조금 자라 있는 그런 데서 잼버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덥습니까? 그쵸. 땡볕에 뭐 모기는 이제 우글우글하지 웅덩이는 있지 습하지 그러니까 더운데 습하고 그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런 땡볕 잼버리 그다음에 이제 모기한테 뜯기는 이런 잼버리 그다음에 이제 물웅덩이 진흙탕 잼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의원님이 부지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네.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네,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 그랬어요? 그 피디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새만금에서 잼버리 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새만금 메웠던 그 네, 땅에서 하는 줄 맞아요. 알고 네, 맞아요. 계셨죠?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갯벌을 네, 새로 맞아요. 메꾸는지 저도 예.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모두 다 알고 있던 거는 원래 메꿔 있었던 새만금 땅에 사는 줄 알았었는데 네, 지금 메꾸지 않은 생 갯벌에다 하는 이유가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SOC 혹시 그 사업을 예산을 끌어올려고, 끌어오기 네,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했다고 거죠. 이제 저희는 추정을 네, 하는 추정을 하고 거죠. 있다는 네, 거죠. 뭐 이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네, 이제 이 부지 선정에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지 선정된 과정을 네, 따져봐야 된다. 네, 이걸 왜 이 해창갯벌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 이름이 네, 해창갯벌입니다. 이 환경론자들도 반대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래요. 음, 그래서 이거 메우지 말자고 그랬대요. 음, 갯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쵸. 네, 보존하자고. 그랬는데 여기를 부득불 우겨서 잼버리 부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네. 그러면 갯벌을 메꿔서 잼버리를 연다고 네. 치다고 쳤는데 네. 그럼 좋습니다. 근데 준비는 제대로 결국에는 네. 결국 못 메꿨습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꾸긴 메꿨는데 네, 지지부진하게 그쵸. 메꿨어요. 예, 얼마나 늦게 메꿨는지요. 네, 하여튼 이게 저도 이제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 중간에 이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낸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신력 있는 네, 기관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라는 네, 데서 이제 작성한 이게 2020년 12월에 나온 간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당초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였잖아요. 이 지구를 2020년까지 개발을 해서 다 이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원래는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강은 이제 네, 개발을 다 끝내놔야 끝냈어야 되는 되죠.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1년 전인 2019년 12월 말까지 매립이 그러니까 갯벌을 네. 매립한 게 12.1%밖에 못 메꿨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2019년 12월까지 12.2%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요? 제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갔을 텐데 매립이 왜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이게 갯벌 메꾸는 일이 쉽지가 않을 그쵸. 예, 겁니다. 예, 더군다나 면적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예. 예. 또 이제 제가 이거 그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부지가 또 가라앉았대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갯벌을 메꾸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지로 네네네. 조성하는 게. 근데 이건 대지도 아니고 네, 농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2021년에 벌써 전라북도는 이 행사장 부지의 지반이 약해갖고 조금씩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체 이 보고서에 보면은 2cm에서 최대 이게 이제 그 TV조선인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2cm에서 해마다 네, 1년에 2cm 이것도 큰 겁니다. 네, 이거 그쵸. 잘못하면 여기에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그러면 이거 다 부서지거나 무너져요. 근데 2cm 내지는 최대 1m 37cm까지 1m 37cm면은 이게 보통 어린애들 그쵸. 거의 키예요. 키죠. 예, 예. 초등학생 키예요. 그 정도로 서서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도 이거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때 장소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이제 사후에 밝혀졌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뭐 이 부지 선정 과정, 그다음에 상하수도 미비한 거는 아까 네, 예,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 네, 농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없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배수가 전혀 안 네, 되는 농지였다. 그다음에 집안이 침하할 가능성이 있었다. 네. 뭐 이런 거를 알고도 계속해서 이 여기를 이제 잼버리 부지로 고집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전라북도와 집행위원회가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깊숙이 관여해 있는가.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책임을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최대한 따져볼 겁니다. 네. 그럼 조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근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네. 계속 문제가 있었고 전라북도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부지를 고집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SOC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따갔어요. 네, 이 SOC 사업을 얼마나 네, 따갔느냐면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간사께서 추정하셔서 말씀하신 금액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시니까 10조가 넘는 금액, 아, 11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네, 제가 이제 숫자에 어두워갖고 네, 구체적인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네, 11조가 조금 안 되는 SOC를 따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뭐냐 하면은 핑계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SOC 사업을 열심히 따가려고 했는지 잼버리를 핑계로 대가지고 이제 SOC 사업을 더 많이 더 빨리 이제 끌어가는데 힘을 쏟아가지고요. 이제 아까 공항 네, 얘기했잖아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제공항이 돈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 네, 같죠.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SOC 중에서는 아, 8천억 따갔답니다. 그 8천억이 제일 적은 건가요? 네. 그래서 와, 이제 이게 사실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10번이 떨어졌다나 뭐 이런 얘기가 음, 있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은 네,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에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공항 아시죠? 우리나라에 네, 그 10여 개의 공항이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 공항은 단 4개밖에 네, 없대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부산의 김해공항하고 제주공항 요거 4개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에 적자니까 시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공항을 또 짓는다 그러니까 예타에서 당연히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에 잼버리에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타를 면제해 준 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큰 국책 사업 예타 면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천억 따갔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착공도 못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만 네, 3조 2천억. 와, 그다음에 항만은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메꿔야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1,900억. 그다음에 새만금 지역 간 네, 네, 연결도로 네. 1조 1천억. 어, 이것만 해도 벌써 몇 조가 이쪽, 그쵸, 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은 이 잼버리 딱지를 붙여서 탄핵안 예산이 11조 가까우니까 잼버리를 딴 데로 바꾸자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새만금을 내세워서 새만금 잼버리다 해서 잼버리 딱지를 붙여서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잼버리를 취소하게 되면은 이 새만금에도 이게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거라고 좀 추정합니다. 현재 지금 전북지사인 음, 김관영 전북지사는 음, 지금 잼버리를 이유로 음. SOC를 따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시겠죠. 작년 네. 7월 1일에 취임하셨으니까 그 아, 이전의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무슨 추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회의록이나 무슨 이런
예산 결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 네.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정권 탓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새만금 잼버리 준비 기간이 네, 6년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 그 4년 한 몇 개월, 8개월인가 9개월이 이제 문재인 정부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또 한 나머지 네, 1년 몇 네, 개월이에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막판에 집행을 한 네, 거고, 물론 이쪽도 이제 세세한 잘못은 있어요. 네, 무슨 화장실이라든가 네, 샤워실 뭐 이런 거 이제 위생 상태 뭐 불량하다든가 뭐 이런 그 소소한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 커다란 문제, 이거는 이제 전 음,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전 정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네. 인사들은 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이제 괜찮을까요? 그게 뭐 정치 공세죠. 아, 뭐 이게 한두 번입니까? 뭐 하긴, 이건 네. 뭐 전 놀랍지도 않고요. 노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전라북도 지금 도지사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처음에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죄하는 듯 하더니 그다음에 무슨 뭐라 그러나 고소고발을 네, 한다. 고소고발한다. 네.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글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국정조사를 뭐 네, 한다 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안 네, 된대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세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무슨 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는데 자기네들끼리 전라북도에서 조사를 네, 자체 한다나 자체 감사하겠다. 감사를 예. 한다. 자체 감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죠. 뭐 사실 저희도 이 뭐 자료 요구하고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89건인가를 이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아직 한 건도 안 왔나 뭐 지금 어, 거의 온 게 없어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얼마 전까지 엊그저께까지도 자료 한 건도 안 왔었는데 음, 지금 오늘 뭐 조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실제로 이제 실체를 네. 밝혀내려면 감사원이 이제 그러려고 만든 게 감사원 감사원.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감사원을 네. 운영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해야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어쨌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묻고 싶은 것들도 있고 따져야 될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여가의 간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국회도 열리고 좀 있으면 네. 국정감사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송하진 전 전북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낙연 전 총리, 네. 그다음에 김관영 전북지사까지 전부 다 국회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9월 뭐 네. 저기 네.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네. 10월까지 갈 것도 네. 없이 다음 주에 열리는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네요. 딱 일주일 후인데 25일에 이제 음. 그 여가위 상임위가 네. 열리거든요. 예예. 거기에 이제 출석하라고 저희가 이제 몇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 제가 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여가부 쪽에서 잼버리를 미뤄달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증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고 이제 뭐 관광레저 용지를 농지로 바꾸고 농업용지로 바꾸고 뭐 해서 지지부진하게 이제 장소가 됐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잼버리 부지 준비가 잘 안 된 것 네네네. 같아요. 저희 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3월에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하기 전이죠. 네. 작년 3월에 갑자기 여가부 장관, 당시 정영애 장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잼버리 조직위 위해 이제 여가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 잼버리 조직위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그 잼버리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을 하죠? 글쎄 그게 이제 겉으로는 코로나19가 어. 뭐 심화돼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아마도 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1년씩 미뤄달라고 했거든요. 아, 1 그러니까 년이나요? 1년을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2022년 8월에
그러니까 3월에 네. 요청했잖아요. 8월에, 그러니까 잼버리 올해 8월 열리기 1년 전에 프레잼버리가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아니 올해 지금 8월에 잼버리가 열리는 걸려.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잼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1년 전에 약식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잼버리에서 다 4만 3천 명 이렇게 네. 모였을 때 생길 문제점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알아본 다음에 점검을 해서 이제 체크업 리스트를 네.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젠버리를 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저희는 왜 이게 코로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기반시설 공정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요청했을 당시에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잼버리를 한 4개월,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네, 때였거든요. 프리잼버리를. 네, 네. 그랬는데 37%밖에 안 됐다라는 건 프리잼버리를 못 열- 열기 때문에 요청한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평창 올림픽 1년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잼버리 1년 전에 37%인데 네. 평창 올림픽은 1년 전에 95%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3분의 1밖에 37%라는 건 3분의 1 조금 넘지 않습니까? 준비가. 네. 그러니까 미뤄달라고 한 거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여가부가 세계 스카우트 연맹하고 주고받은 공문 뭐 이런 거 이제 다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다 따져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열리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1번으로 해서 뭐 전 여가부 장관 뭐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정옥 여가부 장관, 뭐 이 정영애 장관, 뭐 그다음에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그다음에 현 전북도지사 뭐 등등 해서 20여 명의 그 출석인 명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오늘 이따가 오후에 합의를 네.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지였고 네. 결국 그 부지 문제 때문에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잼버리까지 열지를 못했고 네. 지금의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묻기 위해서 아까 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네. 현 전북도지사 네. 그리고 전 여가부 장관들까지 다음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서 물어볼 예정인데 이제 이걸 네.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줄지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청은 다 네. 해놨습니다. 근데 아.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출석 안 하려고들 들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전북도지사 같은 분은 지금은 이제 아무런 그 공직에 있지 않으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청한다고 그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제 그 명단에는 이제 저희가 출석하라고 출석인 이제 명단에 참고인 명단에 다 올려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가 뜨더라고요. 네. 자, 어떤 기사가 뜨냐면요. 그 이제 보시면은 자, 네. 자, 이거 가지고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잼버리 조직위가 네. 그 야당 전북도당 간부업체와 24업 용역 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네. 우리 정경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거 좋습니다.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좀 음. 내용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잼버리와 관련된 계약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이 잼버리가 사실 국제대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 이래가지고 이제 잼버리 조직이 전라북도, 부안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새만금 개발청 등등이 그러니까 잼버리랑 관련된 일체의 계약. 네. 이거를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전체가 272건인데 이제 그 중에 188건이나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수의 계약 비율이 69.1%예요. 그 율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70%에 가까운데 네. 이게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의 계약은
이제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의 계약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수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에 나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 의심을 했냐면은 2021년도에 직원이 달랑 3명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수의 계약으로 뭐 하여튼 온갖 계약으로 따낸 잼버리 관련 계약이 총 8건인데 이게 23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 자기네 자본금의 23배가 넘는 거를 유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 지금 3명이었던 3명이고. 업체가. 네. 뭐 지금은 뭐 늘어나서 10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파보니까 이 잼버리 계약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전체 272건 중에 수의 계약이 아까 69.1%.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제한 경쟁이라고 있어요. 네. 이 제한 경쟁이라는 거는 무슨 예를 들어서 지역을 뭐 설정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지역 예를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지역을 설정한다 네. 그러면 저희는 주로 지역을 설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한 걸 보면은 지역 업체에다가 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게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지역 업체에다 줘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지역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한 경쟁이라는 게 지역 제한을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55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예요. 그럼 아까 69.1%에다가 이거 20.2%가 있고 또 지명 경쟁이라는 것도 있대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지명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89.7%가 와. 이상한 그 뭐라 그러나요? 일반 입찰이 아닌 그쵸. 거예요. 네. 일반 입찰은 10.3%. 그러니까 10건 중에 9건은 이거 제한적인 걸 한 거고 그다음에 한 건만 일반 입찰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 이거는 국민된 도리로서 이거는 안 따져볼래? 그쵸. 안 따져보면 그게 뭐라 그럴까? 직무유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봐야 되는 공정한 거예요. 입찰이 아니라 네. 뭔가 좀 의심스러운 입찰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제 따져봐야 되는 말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업체 얘기했지 네. 않았습니까? 자본금 네. 1억에다가 2021년에 직원 3명이었다는 네. 업체. 이거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이 업체 대표가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그 뭐라 당 네. 간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조사해 본 바로는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제한 네. 경쟁이라는 이제 거, 네. 수의 계약을 했잖아요. 네. 8건 중에 7건이 7건. 수의 계약인데 네. 그 수의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표분이 여성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일 경우에 수의 계약이 되는 경우가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3가지 중에 하나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장애인이거나 하나가 뭐였더라? 사회적 사회적 기업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예. 여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여성 대표라는 걸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8건 전체가 일반 입찰은 한 개도 없다. 그럼 사실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문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네. 공정하지 않은 입찰을 해놓고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깃발 또는 전라도라는 하나의 기업들을 이렇게 입찰을 줘가지고 잼버리 행사를 치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계약 전체를 다 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하여튼 이 한 건은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도 저희가 자료를 이제 그 몇 군데 이제 네.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곧 결과가 이제 뭐 있으면 입찰 과정에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또 나오겠죠. 네, 뭐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민 세금이 그쵸. 어떻게 네.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잼버리의 성패 이런 걸 떠나서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따져봐야 찾아봐야죠. 됩니다. 네.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이게 이제 국회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 결산 네. 이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업체 이번에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네, 잼버리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뻔했지만 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을 준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만 네, 할 수 있다고 돼 네,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쪼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을 다 피해간 거예요. 음, 아까 뭐 보면은 뭐 이제 법에 맞게 줬다라고 반박 기사를 냈더라고요. 우리 저 아, 기사에 대한 반박 아, 기사를 냈더라고요. 조직위에서.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 업체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전북도당의 간부다 이런 게 이제 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더 이제 잘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제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네, 의원님들 네, 여러분이 이제 이번 결산 네, 국회에서 이제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잼버리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 선정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수의 계약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 여가위 간사로서 지금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출석 요구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정경 의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경 의원님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실망감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이제 끝에 잼버리가 그런 대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또 약간의 위안도 느끼시고 했을 텐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좀 국격을 드높이고 K컬처며 뭐 이런 거를 좀 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이거를 이제 끝에 잘 지난 1년여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결산 문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앞으로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 그 집권 여당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그 부친상 사흘을 힘겹게 네, 치르시고 또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으로 또 네, 이제 가셔서 캠프 데이비드 가셔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힘든 그 과정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외교부 장관께 들은 얘기인데 1박 4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4일이란 코스에 3박 4일이라도 피곤할 네, 텐데 1박 4일이라는 이런 그 대장정을 또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이 모든 것.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뭐 누누이 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 그 잼버리를 이제 문제점을 파헤쳐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나. 부지 선정부터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말하자면 비상식적인 그런 무슨 국가 행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여당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만큼 이제 뒤에서 많이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음,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음,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초대해 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어려운 시간 내주신 정경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네. 이상 우리 의원님과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